예, 반갑습니다. 방구석 물류 진행을 맡은 비어덱스 김철민입니다. 오늘은 제4화 해운 물류의 이해입니다. 부산대학교 학생분들에게 있어서 해운은 조금 더 친숙한 공간에 위치해 있어서 관심도 있고 이해도도 좀 높을 것 같은데요. 오늘 대한민국 해운 물류의 잘생김을 대표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남성해운 홀디스의 최영석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최영석입니다. 바로 이렇게 벨류링크의 남영수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벨류링크의 남영수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 주말 아침에 좀 서두르셨죠? 네, 많이 그렇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혈압도 챙기시고 또 주말에 이렇게 학생분들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불렀죠? 우선 실장님. 네. 실장님 남성해운은 어떤 회사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좀 본인의 하시는 일을 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남성해운은 컨테이너 운송을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을 운영하고 있는 근해 컨테이너 선사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거기에서 미래 전략이나 아니면 익스텐디드 로지스틱스로 가는 데에 기획 발굴 그런 전반적인 전략 기획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래 전략. 네,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시군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무거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수 대표님, 그 네. 밸류 링크유가 가치를 어떻게 연결한다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운 물류의 밸류 링크유 지금 생소할 수 있는 회사 이름인 것 같아요. 예, 좀 학생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해운이라는 것 자체가 국제물류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물류라는 것 자체가 오리진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모든 액티비티가 연결이 돼야 되는. 그다음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만 완성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디지털을 통해서 서로 연결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국제물류의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롤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그렇게 보면은 최영석 실장님은 전통적인 해운업을 하고 계시는 그렇죠. 분이고요. 예. 남영수 대표님은 요즘 핫한 디지털 플랫폼 직접 핸들링 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정보와 각종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것을 해운 시장에 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맞습니다. 플레이어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 실은 남영수 대표님이 하고 있는 밸류 링크유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와 제가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해운 기업의 미래 전략이 뭘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가 디지털 해운 물류 플랫폼과 지금 우리의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해운 산업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우리도 실제 화물을 가지고 있는 화주 대상으로 이 디지털 물류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엔드투엔드로 또는 좀 더 익스텐디드한 로지스틱스 서비스로 갈 수 있는가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던 차에 좋은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 그리고 이렇게 널리 알려주려고 해서 저희도 가장 적극적으로 이 밸류링크 플랫폼을 배우려고 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업무를 제가 주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실장님이 밸류링크 홍보를 엄청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 남성해운은 밸류링크 고객사와 파트너사의 관계인가요? 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 파트너사이자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전략적인 미래 태스크를 일부 수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해도 저한테는 과언이 아닌 아주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뭐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같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영수 대표님과 밸류링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디지털과 전통시장의 해운시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네. 남성해운과 밸류링크유가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풀어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남영수 대표님은 그 남성해운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계시나요? 밸류링크 남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눈에 보이는. 뭐냐면 어차피 국제물류라는 거에서
운송의 수단인 그 해운 기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해운 기업에서 저희 디지털 플랫폼을 바라보는 모습이 뭘까라고 하면 첫 번째가 영업이라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액티비티에 대한 인포메이션, 화물의 이동에 따른 리얼타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 퍼포먼스가 나오면 퍼포먼스에 대한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고객의 정보,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들. 사실 이제 전통 해운 기업 자체는 현재는 경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들을 내재화시키는 과정들이 조금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 저희는 그 부분을 저희 회사 비즈니스에서 먼저 적용을 하고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널리지, 그 다음에 노하우,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을 이제 해운 기업들한테 넘겨주는데 이제 남성해운이 가장 어드밴스드 돼가지고 이제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기존 기업들도 윈이 될 수 있고 저희 그 플랫폼도 윈이 될 수 있는 상생의 모델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한 이제 남성해운이 차세대 운영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어드밴스되어 있는 그런 기술력 근간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들도 같이 개발하는 것도 같이 공동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온 것보다는 아마 내년서부터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상호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 해운과 그 다음에 미래 해운들의 모습들이 같이 맞닥뜨려가지고 좀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분들이 더 많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원양선사와 근해선사라고 좀 나뉘긴 하는데요. 근해선사 입장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실질적으로 두 가지가 되게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라는 거에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IT에 투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여러 학생분들이 아시겠지만 그게 적지 않은 투자가 이루어져 두 번째로 연결이 되는데 그 실제 우리한테 그 레퍼런스가 검증이 돼 있느냐. 그럼 근해선사 입장에서는 검증이 되지 않은 거를 적게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밸류링크유나 아는 다른 그 플랫폼들을 선도적으로 그거를 시도해보고 그거에 대한 검증을 먼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근해선사 입장에는 그 굉장히 감사하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또 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생겼어요. 국내 해운물류와 관련되어 있는 시장 규모가 60조 원 정도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규모의 시장인데도 로보틱스라든가 AI 같은 일상생활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큰 시장의 디지털 전환은 아직 안 되고 있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니즈가 이제서야 좀 생기고 빨리 개선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좀 남영수 대표님이 말씀드립니다. 전통적인 해운 쪽에서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도입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제조 유통 쪽, 그 다음에 국내 물류 쪽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많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고객의 니즈를 바로 수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빠른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해운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그냥 운송 모드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바다를 통해서 물건을 운송하는 데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다른 쪽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것 자체를 바로바로 수용하는 것 자체에 이제 내부적인 니즈가 별로 없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IT 능력인데 우리나라가 일반 산업 같은 데는 IT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어드밴스드 돼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해운 기업 같은 데는 약간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장기간 동안 해운 불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IT에 대한 투자 자체가 한동안 한 10여 년 정도가 완전히 중간에서 암흑기를 거치면서 IT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부분 자체가 해운에서 글로벌리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게 불과 한 2년? 네. 머스크를 통해 가지고 소개가 되고 그것 자체가 본인들의 경쟁이라는 것을 통해 딱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불과 2년 정도의 방향이고요. 그거에 이제 또 방향도 이제 몇 가지 거로 이제 딱 대변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그 다음에 블록체인, 빅데이터. 네, 세 정도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oT도 이제서야 좀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IoT도 이제 실무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데이터를 연결하는 과정 중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은
IT적으로도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DT라는 넥스트 스테이지를 나가다 보니까 그 중간에 연결점이 사라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적용이 되지 못했는데, 그나마 이제는 저희 같은 이제 플랫폼 회사들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스마트 선박, 그 다음에 스마트 항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DT라는 것 자체를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단계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나중에 졸업하시는 시점이 되면 지금보다도 굉장히 어드밴스드 돼 있는 그 기술력 기반으로 영업을 하시거나 운영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 좀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졸업반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최영수 실장님은 남성에 오시기 전에 IBM에서 컨설턴트 역할도 하셨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14년 정도 했습니다. 그 해운 물류 시장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 역사 과정을 비춰졌을 때 이제 디지털화가 이 해운 물류 시장을 다시 한번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회 요인이라고 보시는지, 전통적인 해운 물류 시장이 왜 혁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해운 관련된 저 직접적인 현장의 경험은 아직도 일천하다고 보는데, 2005년부터 한 10여 년 정도는 한진해운, 그다음에 현대장선의 전사적인 업무 혁신이나 IT 시스템의 혁신 작업을 같이 했던 경험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 컨테이너 해운업, 전기선 해운업이라고도 합니다. 전기선 해운업의 핵심 역량이 뭐냐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사업이다. 네트워크라고 하면 그 세계 항구와 항구를 연결하는 아주 무수한 서비스 네트워크들이 얼마나 많이 갖춰지고 있느냐, 누구 대상으로, 실제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는 화주, 고객 대상으로.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역량이 뭐냐라고 하면 시스템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면 업무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이네이블링 할 수 있는 IT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인력이라고 봅니다. 전기선 해운 자체는 글로벌 사업입니다. 한국 로컬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2005년에 한진해운에 갔을 때 그 매출의 비중도 한국의 수출입 매출은 9%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외에 중국에서 미국, 중국에서 유럽, 또 유럽에서 미국, 그 3국 간에서 이루어진 매출이 91%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운영 인력 자체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커버리지가 없으면 될 수 없는 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핵심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 두 번째 말씀드린 역량, IT 시스템은 그 당시에 그래도 가장 앞서게 IT에 투자했던 게 한진해운이었어요. 1,000억 원 이상을 글로벌 IT 운영 시스템에 투자를 했는데, 실은 IT 시스템 자체는 이미 조금 그래도 세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투자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지털의 변화 측면에서는 어떠냐라고 하면, IT가 그 정도로 거꾸로 크게 먼저 투자가 됐는데 한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거기에 그 베이스로 엄청나게 쌓여있는 내부 데이터들과, 그리고 우리 해운 기업에서의 대외적으로 끌어오는 데이터들, 그걸로 인해서 실은 화주의 변화의 니즈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충족하거나 먼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찌 보면 뉴 트렌드한 디지털 전환, 그런 작업들에 있어서의 투자는 아까 남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차저차의 이유로 좀 약한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 선사들 자체적으로 그거를 다시 투자하고 다시 연구하고 다시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느냐? 그거는 저는 이미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디지털 트랜스폼을 하려고 하는 그 커머셜한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아울러서 이 선사향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내 회사 또는 특정 선사한테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현재로서는 좋은 방향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남 대표님, 예. 최근에 이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지금은 좀 밸류 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라마다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판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구도가. 예. 그래서 그런 변화의 요인들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내가 해운이나 이 글로벌 물류 사업에 좀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좀 이 친구들이 좀 이걸 좀 이해하고 진로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또 밸류링크가 사실은 회사가 오래되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한진해운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그분들이 나오셔서 대한민국 해운의 도움을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회사를 설립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뭔가 공감이 될 만한 동기부여가 될 만한 이야기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밸류체인이 바뀌고 있죠. 네. 근데 원래부터도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국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생산 국가였고, 그 다음이 한국이 왔었고요. 그 다음이 중국이 왔었고. 근데 이렇게 생산 국가로 되다 보면 그 다음부터 이제 생산비가 올라가요. 그러면 더 저렴한 생산지를 찾아서 떠나야 되는 게 소비지 국가들 기본적인 방향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선택 같은 게 원래 동남아시아였고요. 그럼 동남아시아가 끝일 거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동남아시아가 다시 인건비가 상승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흘러나가겠죠. 이제 코비드라는 영향을 통해서 속도가 빨라지고 또 그 중에서 또 이제 미중 분쟁이라는 무역 분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형태로 나타났고요. 또 하나 이제 옛날에 이제 옵쇼링이랑 리쇼링이라는 걸로 얘기가 나오면서 일부 이제 그거에 역행하는 지역이 나타났죠. 이제 멕시코라든지 인도 쪽 이런 쪽으로 이제 생산 라인이 움직이는 것 자체는 이제 리쇼링의 역할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바뀌는 것 자체는 당위적인 얘기인 거고요. 그럼 이거에서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방식은 어떤 거여야 되냐면 빨리 그 지역을 선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 지역을 먼저 들어가지고 그쪽에서 체인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연스럽게 먼저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들을 먼저 사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거로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 데에서 굉장히 많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도 굉장히 빨리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도 굉장히 빨리 들어갔고 사실은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도 한국의 교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물류를 연결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학생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군산대학생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본인들이 어느 한 지역의 출신들이라 그래가지고 자부심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목포 해양대학을 나왔습니다. 목포 쪽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한진해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 한진해운을 입사한 거는 승선으로 입사를 했어요. 애들 직접 하신 거였어요? 그렇죠. 승선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이제 육상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해외 이제 지점장 역할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로지스틱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IT. 한국에 있는 뭐 한진해운의 IT 시스템도 했지만 뭐 PR이라든지 일본의 ONE, 현대상선의 뭐 시스템 구축 이런 쪽에도 했었습니다. 해양역도 출신이고요. 목포에서 나왔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를 더 많이 배우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기회라는 것 자체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향후에는 저 기회가 훨씬 더 많다는 거고 국내라는 이 시장으로 봐가지고 경쟁할 생각을 하시지 말고 도리어 이제 해양계 쪽, 물류 쪽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국내보다는 해외라는 곳에 관심을 가지시면 그 기회라는 것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넓게 제공이 될 것 같고 물류라는 것 자체는 지금 코비드 때문에 영향이 있기도 하지만 절대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향후의 미래의 성장 가능성은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진해운을 20년을 딱 근무를 한 상태에서 이제 옮겼었는데 저희 회사가 이제 창립된 목적 자체가 한진해운이라는 그 회사는 없어졌지만 그때 가지고 있던 노하우, 그 다음에 경험들, 그 다음에 IT 능력들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가진 기술력으로 산업을 한번 발전시켜보자. 그 다음에 상생이란 거를 이 생태계에다가 만드는 기술회사가 돼보자. 라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예전에 한진해운에 계시던 그 분들을 다시 귀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회원사들은 들어오실 때부터 나가실 때까지 아무런 제약도 없이 본인들은 그냥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 거기에는 트레이딩을 통한 거래도 있지만 기술,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제공을 해주면서 우리 회사가 가진 방향은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고 다 참여를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그 초연결이라는 것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질 수 있는 부가가치를 통해 가지고 회사는 더 성장을 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이걸 가지고 저희 역시도 글로벌로 나가겠다는 게 회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계신 학생들 역시도 한국이라는 비즈니스 필드 제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 넓은 범위로 생각하시면 그 미래가 더 밝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해운기업이었던 한진해운이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회사는 망해도 사람은 남는다. 밸류링크유가 그 가치를 실현하고 계시는 거였군요. 아주 오랫동안 실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하십시오. 굉장히 포장된 얘기 같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 네. 학생분들에게 남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보다는 해외로 좀 글로벌하게 좀 활동량을 넓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좀 국내가 아닌 해외로 취업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저희 해운 기업은 해상 물동량은 앞으로도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항공 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지만 글로벌 물동량 한 85%는 해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해운 기업이지만 그러한 미래에도 지속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 학생분들이 이런 관심 속에서 뭘 좀 준비를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를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앞서 컨테이너 운송업의 세 가지 역량 중에 글로벌 인력이라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를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어떨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해상 운송업이란 특히 컨테이너 운송이라는 자체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당연히 기본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에 필요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언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분들이 생각하는 그곳에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해운 회사 내에서 있으시면. 그럼 그걸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언어를 특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훨씬 우리 같은 선사에서 그 인력을 뽑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면 충분히 좋은 선사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글로벌 물류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만 들어갈 필요는 없죠. 조그만 중소기업의 포워더에 입사해서 시작할 수도 있는군요. 큰 기업, 대기업, 해외 글로벌 기업을 취업하지 않아도 글로벌 물류인이 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희망차게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은 박구성 물류 제5화 해운 물류의 2회 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6화 때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